회의에 앞서 오늘 참석해 주신 통장협의회장님과 총무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옥 신사 제2동 통장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식 진관동 통장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경희 신사 제2동 총무님 참석하셨습니다. 신미선 진관동 총무님 참석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서 및 동별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신속추진단장 조정래입니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비사업 신속추진단 소관 정비사업은 사업 인허가 단계별로 업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비계획 변경 절차와 관련해서 대조 1구역에 정비계획 변경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바이 역세권 불광동 소재입니다. 정비계획 변경 위반 결정을 지금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광 미성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신속통합기획 신청을 해둔 상태고 신속통합기획을 할지 말지 여부를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업무 추진 계획 관련해서 지금 불광 5구역 정비계획 변경 절차하고 그다음에 불광 역촌 역세권 녹본동 소재입니다. 정비계획 이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조동 소재 역촌 역세권의 경우에는 이제 입안 정식 절차로 주민 설명회 등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된 곳에 대해서 이제 입안 준비를 위해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 품질 점검 관련 관리위원회 조례 부분을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민 참여 협칙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2월 16일까지 금년도 동 업무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별 업무 보고, 주민 소통, 공감마당, 주민 건의사항 청취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선 8기 첫 해를 맞아 우리 구 주요 정책 등을 알리고 구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인 만큼 구 해당 간부 및 각 동장님께서는 업무 보고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보고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입니다. 답례품 선정 논의 등 전 부서의 의견을 수렴을 위해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한 답례품 TF를 월 2회 운영하겠으며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 기업 공감만세와 오는 16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전 직원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홍보를 위하여 홍보 담당관과 협력하여 간선버스 및 지하철역 등을 활용한 홍보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협의회 회의를 오는 10일 개최하겠습니다. 임기 만료 자치회장 감사패 수여, 자치협의회 임원 선출, 23년도 자치회 운영계획 등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 추진 실적 두 번째,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은평구민의 체육시설 우선 사용 규정과 감면 규정을 확대 및 신설하였습니다. 병역 전문가에 대해 30% 감면 신설, 기존 다둥이 3자녀의 감면에서 2자녀 30% 추가 감면 확대, 경로 우대자 감면을 30%로 확대하여 구민들의 공공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2월 15일까지 입법 예고 중이며 4월 13일 공포 시행 예정입니다.
구민들이 체육시설 이용 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각 부서에서는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이후 구민들과 함께 마스크를 벗고 함께 걷고 뛰고 즐기고라는 슬로건으로 일상 회복을 위한 2023년 은평 생활스포츠 한마당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월 초에 은평구 체육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은평 힐링 마라톤 대회를 벚꽃 피는 불광천에서 개최하여 구민 약 800여 명이 참여하는 행복 마라톤 5km와 건강 마라톤 10km 대회를 추진할 예정이며 5월에는 서울시 주관으로 잠실 실내체육관 등에서 우리구 선수단과 응원단을 구성하여 구 대항 체육대회로 진행되는 서울시민체육대축전대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청소년의 날이 있는 8월에는 증산생활체육광장에서 관내 청소년 세타와 협업하여 청소년 500여 명과 함께 종목별로 은평 청소년 스포츠 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며 9월에는 은평 구립축구장에서 16개 동 주민선수단 등 3,000여 명이 참여하여 4년 만에 구민이 하나 되는 동대항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생활체육과에서는 동추진위원회 구성, 안전계획 수립과 홍보 등 업무를 철저히 준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각 부서와 동주민센터에서도 구민들이 함께 어울리며 소통 화합의 체육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구민 참여와 홍보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취약계층 생활체육교실 안전보호 가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은 9종목 12개 교실을 공공민간체육시설과 협업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수강생을 대상으로 교실 운영 중에 발생하는 상해 사고를 보장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체육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장 한도는 대인 1,000만 원, 치료비 100만 원으로 소요 예산은 400만 원입니다. 안내와 홍보를 철저히 진행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생활체육교실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파 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한시 특별 지원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한파와 난방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특별 난방비를 긴급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중복 및 시설 수급자를 제외한 기초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17,232가구와 1월 1일부터 26일 사이 추가 책정이 예상되는 수급자 859명을 합하여 총 18,091가구입니다. 지원은 2월 10일까지 가구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압류방지 통장 사용자 및 기타 신용불량자로 통장 개설이 어려운 경우 현금 지급하게 됩니다. 소요 예산은 18억 910만 원으로 전액 10위입니다. 그리고 이번 1월 31일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 서면 심의 의결한 국민 기초 생활수급자 외 취약계층인 서울형 기초,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난방비 특별 지원건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은평구는 2,847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두 번째,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 취약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 및 주거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등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대상은 반지하 가구를 우선 선정하고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구도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 규모는 50가구 내외로 가구당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하고 수리는 도배, 장판, 단열, 곰팡이 제거 등과 화재 경보기, 침수 경보기, 가스 누설 경보기 설치 등 17개 공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9천만 원으로 전액 10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일자리 경제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올해 한파 및 난방비 폭등에 따른 우리구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구비 10억 원을 투입해서 영세 상공인 만여 개 업체에 10만 원씩 경영 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2억 원 미만인 임차 상공인입니다. 10여 명의 실무 추진반을 구성해서 온라인 신청은 오늘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방문 신청은 본관 7층 접수처에서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받게 됩니다. 이번 소상공인 경영 지원금 지원은 구청장님과 관계부서의 빠른 결정과 협조로 우리 교가 전국에서 최초로 선도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 동자민과 유관부서에서는 경영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조업체 시설 개선 지원 사업 공모입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체 15개소에 시설 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7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현장 조사를 거쳐 업체를 선정합니다. 업체당 최대 400만 원을 지급해서 시설이나 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자료로 가름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부동산 정보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 실적 첫 번째, 전세 사기 유의 사항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였습니다. 부동산 하락기가 오면서 깡통 전세, 빌라왕 사건 등 전세 사기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민 피해 사전 예방 및 홍보 차원에서 우리구 자체 리플렛 12,000부를 제작하였습니다. 제작한 리플렛은 동주민 세타 및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통해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중개업소 시구 합동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중점 점검 대상 업소로는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이 80% 이상인 신축 빌라 일대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점검 방법으로는 서울시 및 서울시 시민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2월 중 25개 자치구 동시에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점검 사항으로는 전세 사기와 관련된 사안은 물론 부동산 중개업소의 업다운 허위 계약서 및 작성 여부, 중개 대상물 권리 관계에 대한 설명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중점 점검하겠으며 위반 행위 적발 시 행정 처분 및 고발 등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 지가 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기간은 오는 2월 17일까지이며 개별 공시 지가 대상 필지는 국공유지 6,755필지, 사유지 38,172필지, 총 44,747필지가 되겠습니다. 현황 도면과 전산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공시 기준일 현재 각종 공부상의 공적 규제 및 토지 이용 상황 등을 조사하여 표준지와의 특성 차이 등 가격 배율을 적용하여 지가 산정을 실시하겠으며 오는 3월 14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4월 28일자로 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소정보 시설물 조사 관련은 자료로 가름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3년 은평구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자전거 중심으로 운영해 오던 교통 분야 안전교육을 금년부터는 생애 주기별, 교통수단별 맞춤형 교육으로 확대 운영하여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여보고자 합니다. 2월부터 11월까지 기간 동안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경찰서, 학교, 도로교통공단은 물론 PM 업체나 우체국, 배달업체와도 연계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범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0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등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비롯하여 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PM 관련 교육, 배달원 대상의 이륜차 안전교육, 복지관 이용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새롭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전거 정비교실과 자전거 교실도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자전거 교실 등 계속 사업에는 4,7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난 연초부터 관련 기관이나 업체와 실무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2월 중순까지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3월까지 대상별 사업 홍보 후 4월부터는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출퇴근 맞춤버스, 일명 다람쥐 버스 노선이 신설되었습니다. 혼잡한 노선으로 주민 불편이 컸던 백년산로와 통일로 구간에 2월 1일부터 평일 출퇴근 시간대 운영됩니다.
녹번역과 백년산로를 거쳐 명지대와 홍대 입구까지 15km를 운영하는 8773번은 출퇴근 시간 각 4회를 운영하고 지축교 앞부터 진관동 주민센터를 거쳐 녹번역과 소소문까지 27km를 운행하는 8701번은 운전기사 수급 문제로 우선 출퇴근 시간 우선 각 1회를 운영하다 기사 충원 후 각 3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 첫 번째 사항입니다. 봉산 무장의 숲길 조성 사업을 3단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정상부까지 약 3분의 1 구간에 현재 무장의 숲길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거기서부터 약 2km 정도를 더 진행해서 정상까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이 있으며 6월에는 3단계 구간까지 해서 해맞이 공원에서 준공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인은 물론이고 어르신들, 그다음에 유모차, 장애인 등이 참여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계획입니다. 대조 어린이공원 등 4개소의 물놀이장 조성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물놀이장은 아직 이제 한 개소도 없는데요. 올해부터는 4개소에 대해서 녹본동 평화공원과 그다음에 응암이동 매바이 어린이공원, 대조동 어린이공원, 구산동 마을마당에 물놀이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물놀이형 조합놀이라든가 또 간이 샤워실, 편의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고요.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5월경 공사를 마무리해서 시험 운영을 거쳐 여름 방학 때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번 사항은 자료로 가름하고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도시 은평 학습 시스템 운영입니다. 우리 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도시 개념과 건강도시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우리 구 정책에 건강도시 개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고 직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기간은 2월에서 3월 사이 주 1회, 7회차를 세월행정 시스템 팝업을 활용해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22년도 제조업소 생산실적 보고입니다. 식품과 축산물 그리고 위생용품 등의 제조업소는 해당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생산 실적을 시와 식약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보고 대상은 식품 제조 가공업 45개소를 포함한 축산물 가공업, 식육 포장 처리업, 위생용품 제조업 총 62개소입니다. 영업자가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생산 실적을 자진 보고하면 식품행정 통합 시스템에서 승인 후 식약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형 숙박 목욕장업 안전 점검입니다.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월 6일부터 8일까지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 12개소 숙박업과 목욕장업에 대해 영업자 자율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점검반이 현장 방문해 겨울철 화재 안전관리를 포함한 안전관리 요령에 대해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자료로 가름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가련일동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2023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접수 및 독려에 관한 사항입니다. 접수 기간은 2월 28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기초수급세대 중 노인, 장애인 및 한부모 가족 등이 포함된 세대입니다. 각종 공공요금 인상과 한파로 인해 더 어려워진 기초수급세대가 조금이라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직능단체 회의에 적극 홍보하고 미신청 세대에게 문자 발송 및 유선통화로 접수를 독려하여 신청률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2023년 가련일동 업무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13일 14시에 개최될 예정이며 특히 가련일동은 가련 1구역 재개발로 인하여 주민과의 소통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에서 주민과 격의 없이 대화하는 소통과 화합의 자리인 업무 보고를 통하여 동호 업무와 구정활동에 대하여 알리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과 네 번째 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응암이동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 활성화 관련 행복한 노후를 위한 웰다잉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급속한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아름답고 품위 있는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응암이동 주민자치 주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센터 4등 자목적실에서 금년 2월부터 총 4회에 걸쳐 분기별로 운영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한 자살 예방 교육, 미리 써보는 유언장, 인생 해고정 작성 등을 통해 품위 있는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데 길을 제시하며 웰다잉에 대한 참 의미를 해석하고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마을 공동체 구현 아가야 응암이동 처음이지 추진 사업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응암이동에서 태어난 아기들을 대상으로 축하와 환영을 통해 따뜻한 마을 공동체 구현을 실천하고자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응암이동에 출생 신고한 아기들을 대상으로 출생 축하 손편지, 자매결혼지 미역 및 아기용품 포장 선물, 자원봉사 제작 인형, 육아사랑방 홍보물 전달 등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과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세 번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빛나라 은빛 인생 동특화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홀모 어르신에게 말벗 맺기 등을 통해 애로움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으로 즐거운 노년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응암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아동과 어르신 말벗 맺기, 자원봉사자를 통한 집안일 청소 지원, 간단한 운동기구인 근력단독 고무밴드를 등 지원으로 홀몸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를 통해 함께하는 이웃 공동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사이동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긴급복지 지원 사후관리 서비스 한 번 더 토닥토닥 따뜻한 상담소 추진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사고를 예방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일회성 사업으로 향후 대상자가 추가적인 위기 상황에 노출될 수 있어 우리동 자체 사업으로 긴급 지원 종료 후 1개월 이내 복지 플래너별 맞춤형 돌봄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 결과 사례회의 상정 후 추가적인 공적 민간 서비스를 제공하여 긴급복지의 일회성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추가적인 위기 상황 발생 전 선제적 대응으로 1인 가구 생계형 사고 방지 등 신사이동 사회 안전망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장단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자원봉사입니다. 우리동 통반장 총 159명으로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현재 주 1회 구립 신사노인복지관 급식 배식, 산세마을 사랑의 텃밭 가꾸기, 월 1회 경로당 및 아동복지센터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중 위기가정 및 틈새 계층 발굴 등 찾아가는 맞춤형 자원봉사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 증진을 위한 은평 신용협동조합과의 업무 협약 체결입니다. 2023년 2월 28일 화요일 은평 신용협동조합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동주민센터 및 신협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 및 복지 사업을 상호 공유하고 저소득층 복지 사업을 후원하고 양 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 연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관동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작년에 분과별로 추진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할 점을 토의하여 올해 사업 추진 시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의제 컨설팅 용역 결과 보고도 듣고 내년도 사업 발굴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로 펴낸 진관동 주민자치 이야기 책자는 주민들이 많이 찾는 미용실이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배치하여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치약가구
특히 1인 가구가 다수 거주하는 관리사무소와 인근 편의점 등과 업무 협약을 추진하여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치매 예방 활동과 양성과 관련하여 은평 치매 안심센터와 교육 프로그램, 강사 선정, 교육 후 활동가들의 활동 범위, 방법 등을 논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진간동은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되었습니다. 네 번째, 오늘 통신회장님과 총무님께서 참석하셨는데 진간당 통장단은 매월 둘째, 셋째 수요일 은평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급식 봉사를 수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고 구청장님께서 회의 자료에 대한 지시사항이 있겠습니다. 생활체육과에서는 이제 이번에 여러 가지 체육 활동들 또 주민과 함께하는 이제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3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요?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했을 때 일회용품 안 쓰기를 했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회용품 안 쓰면서 우리가 체육대회를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3월 달까지만 일회용품 쓰는 것들을 하고 있지만 많은 행사들이 이제는 일회용품을 안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 시에 되도록이면 일회용품을 쓰지 않게끔 준비해 주시고 또 특히나 이 생활체육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모이는 행사이니만큼 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죠. 일회용품을 되도록이면 쓰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라고요. 3월 이후에는 아마 그게 많이 단속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구민체육대회는 특히나 우리가 한번 했던 절약이 있기 때문에 일회용품 없이 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자리 경제과에서 이번에 이제 임차 소상공인 분들께 지금 실무 경영 지원금을 지원하게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빨리 지원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원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이제 가급적 빨리 지원하는 게 좋겠다.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공간도 마찬가지고요. 그 실무수습 직원까지 이렇게 배정을 해주셔서 이제 실무 추진단을 꾸렸고 저희들이 기초적으로 이제 이 2억 원 미만 업체에 대해서는 기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알림톡 또 개별적으로 또 진행 사항들을 보면서 독려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들은 모두 다 빨리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주시고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정보과에서 지금 전세 사기 유의사항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이 부분은 지금 배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언론에서도 굉장히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 배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오늘 같은 경우에 다 말씀을 좀 해주시고 또 어디에 중점적으로 좀 더 하실 것인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부동산 이 전세 사기 깡통 전세는 이 사후적 관리보다는 사전적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홍보 같은 걸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제작이 완료되면은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 아직까지 우리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이제 위법 사항이나 발견된 건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 배부토록 해가지고 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또 이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께 좀 본인들이 좀 가지고 계시고 통장 회의라든가 이럴 때 좀 말씀을 좀 하실 수 있게끔 하고 각종 회의 시에 회의 시에 좀 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료를 좀 공유해서 회의를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공원독지과에서 대조 어린이공원하고 이제 공원도 4개소의 물놀이장 조성 공사를 하는데요. 네.
이런 과정에서 혹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될 소지가 있고 또 아이들이 그 요구하는 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이들 눈높이에서 맞게끔 우리가 물놀이장이라든가 이런 게 어른 눈높이로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이 물놀이장은 아이들 눈높이에서 만들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물놀이장 자체가 주선 공사하면서도 그 일대 주민들이 또 어르신들하고 겹칠 수 있는 소지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 공원 내에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좀 분리를 해준다던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하시고 계신가요? 네. 지금 현재 이제 그 설계가 중간 정도 와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이제 그 안이 이제 어느 정리가 되면은 주민들하고 또 물론 어린이들 또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충분히 절충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네네. 또 아이들도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네. 이렇게 철저하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보건위생과에서 이번에 겨울철 대형 숙박 목욕장업 안전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그 언론에서 보면 목욕 작업이 가장 지금 힘든 구조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은평에도 목욕 작업이 굉장히 많았다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목욕 작업에 대한 우리 그분들이 뭐 다른 말씀을이라던가 뭐 이거 점검은 점검이지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말씀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아직까지 접수된 내용은 없습니다. 민원은 없습니까? 네. 그래서 혹시나 한번 점검을 하면서 그분들 좀 말씀을 듣고 네. 좀 보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언론에는 알겠습니다. 굉장히 이분들이 너무 많이 힘들다. 그래서 거의 뭐 폐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은평구가 점점 목욕장업들이 너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제 없어지는 것도 문제인 거잖아요. 그분들이 폐업하지 않도록 우리가 뭔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강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응암 이동에 지금 웰다잉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정말 급속히 이제 고령 사회를 진입하면서 정말 우리 스스로가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특히나 자살 예방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고독사도 많고 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준비를 주민들과 함께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2월 중에 준비 중에 들어갑니다. 네? 2월 중에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2월부터요. 그래서 많이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주민들이 또 혹시 이제 이게 모델로 해서 좋은 정책이라면 타 동에서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제 응암 이동 같은 경우 어르신 또 아이 또 뭐 홀몸 어르신 이렇게 분리돼서 이렇게 정책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가야 처음이지는 가련동인가 어딘가에서 그때 많이 시작을 했던 사업들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혹시 서로가 좋은 정책들은 동별로도 같이 좀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S였습니다. 그리고 신사 이동에서 저는 신사 이동도 굉장히 모범 사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저희가 긴급 지원 보통 긴급 지원할 때 1회로 하고 우리가 보통 정리하고 그게 어떻게 그 다음은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다 해결이 됐는지 그분이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는지 잘 우리가 이 추가적인 대책을 못했었는데 정말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작을 좀 하시게 됐어요? 저희 직원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작년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제 그 주민분이 신고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긴급 지원을 드렸는데 이분이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안내를 해드려도 계속 거부하는 상태셨어요. 그래서 무슨 모든 가족, 그러니까 어머니랑 아들이랑 두 분이 사셨는데 그 아드님이 다치면서 이제 생계가 곤란해졌는데 가서 방문을 해서 현장에서 해도 다른 자녀분들한테 피해를 갈까봐 어머니가 계속 거부를 하셨는데 저희가 계속 방문을 해서 결국은 이제 생계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해서 책정이 되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분이 계속 거절을 하셨던 분이신데 계속 상담을 하면서 이게 지속적인 상담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팀장이와 이제 팀원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올해 사업으로 한번 해보자 결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잘하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긴급복지 외에 일회성 지원의 이제 한계를 극복하고 또 이렇게 사후 상담을 통해서
또 생계형 사고 방지를 위해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타 동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족정책과에 지금 아이맘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이맘 택시가 어디 계시죠? 네. 네, 저희 가족정책과장님 네. 교육 중이셔가지고요. 네, 정책팀장입니다. 교육 중이죠. 아이맘 택시가 이제 우리가 늘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전에 병원을 많이 다니시고 오후에는 어린이집이나 도서관이나 문화센터를 확대를 했는데 너무 수요도가 이제 갑자기 많아지거나 이게 불편 사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조금 지금 너무 확대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어떠신가요 지금? 저희 불편 사항이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러진 않았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지금 저희가 1월 통계를 내보니까요. 작년 12월에 비해서 많이 증가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설 연휴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2월, 3월 계속 모니터링해서 예, 확대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면은 그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이게 이제 우리 바우처로 임산부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임산부가 병원 가는 게 가장 주요 쟁점이니까 그거와 또 확대할 때 그런 장단점을 좀 더 분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안심 귀가 스카우트 채용 운영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해서 좋은 분들이 같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회적 경제과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과에서는 지금 은평형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지금 하게 되잖아요. 예. 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이게 이제 처음 이제 우리가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네.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에 예.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주고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2023년에 저희가 은평형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이게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저희가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민선 8기 공약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은평형 월세 지원 사업은 기존에 이제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은평형은 청년 지원 대상의 나이를 34세에서 39세로 확대했고 소득 기준도 좀 완화하고 월세 지원금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 10개월까지 주는데 저희는 12개월까지 지원금도 확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은 은평구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고요. 소득 기준이나 이제 재산 기준에 충족하면 매달 20만 원,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방법은 은평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오늘부터 2월 14일까지 접수합니다. 신청자의 그 서류가 접수되면 그 검토를 해서 자격 요건을 좀 조회를 통해서 3월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월세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주요 지역에 현수막을 개청을 했고 LED 전자 게시대와 은평구 SNS 홍보 등을 실시했고요. 관내 공인중개업소에도 추가로 홍보했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과 사후관리에 철저히 기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밑에 그 청년 도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관내 이제 구직 단념 청년에게 200명에게 우리가 여러 가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교육도 시키고 하는 상황인데요. 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이게 이제 많이들 우리가 주민자치나 이런 데에서도 동에서도 조금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은평구에도 이제 홈페이지란에 따로 청년란을 또 따로 두기도 했지만 잘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의라든가 이런 동회의 때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년 도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고용노동부 공모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국비 5억 6천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직을 단념하거나 이제 자신감을 잃은 청년들을 발굴을 해서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한 종합 심리 상담이나 진로 탐색과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수요에 맞게 올해는 그 프로그램을 4주 과정의 단기 프로그램하고 한 5개월 과정의 중장기 프로그램으로 구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단기 과정은 심리 상담이나 건강 관리, 또 구직 면접이나 실무 교육, 또 자기소개서 작성 등의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중장기가 필요한 청년들을 구분을 해서 이분들한테는 좀 더 밀착된 심리 상담과 자신감 회복, 뭐 동기부여나 대인관계 회복 프로그램들을 좀 집어넣고요. 진로 탐색이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면접 스터디나 자격증 취득 과정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그 프로그램 이수를 했을 때 단기 과정은 월 50만 원, 중장기 과정은 최대 30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홍보는 온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와 그리고 보호시설이나 대안학교, 지역 기관과 연계를 통해서 적정한 참여자를 발굴할 예정이고요. 또 직장을 찾기 위해서 애쓰지만 자신감을 잃은 청년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진로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이나 부서에서도 참여자 발굴에 많은 관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이 그동안 구직에 단념되고 또 본인들이 요즘은 청년들이 자신감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많은 상황이 힘든 과정에서 청년들에게 도움을 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발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종교 쪽 이런 쪽에도 혹시 그 많이들 종교 생활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홍보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교구협의회나 불교계나 그 성당 이런 쪽에도 좀 해서 청년들이 많은 곳에 홍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후환경 쪽에서 그 탄소 중립 릴레이 캠페인을 시행하고 계시는데요. 예.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시는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 실현이라는 당면 과제의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요. 이에 동참하는 실천 문화 확산 계기를 마련하고자 그 2050 탄소 중립 릴레이 캠페인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캠페인은 선도, 동참, 확산이라는 그 세 단계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3월까지 그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등 그 주요 협업부서 10개 부서들이 진행을 하고 4월까지는 전 부서와 동주민센터에서 그 동참하는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겠습니다. 6월까지는 민간인이 참여하는 그 확산 캠페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담당관 그 협조를 통해서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은평 유튜브와 SNS에 업로드해서 탄소 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네, 은평에서는 아까도 이제 자원순환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이제 말씀을 하고 탄소 중립도 마찬가지인 거죠. 또 일회용품을 쓰지 말자 이제 이런 기조도 다 같은 맥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캠페인에 같이 좀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은평에는 교육에도 다 기본을 베이스를 지금 환경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 과에서도 모든 과에서도 같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의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청결 대책 추진하시는데 오늘 지금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이렇게 만나 뵈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제발 우리 담장 둘레에 쓰레기 좀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게 기본 멘트예요. 정말 창피한 얘기입니다. 실상 우리 어른들을 인해서 아이들에게 이런 피해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 같이 참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청결 대책 추진에 대해서 일단 보고드리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저희가 관내에 진관동을 제외한 25개 주변을 해가지고 등교 시간에 골목 어르신 봉사대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청결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8개 학교 집중 청소인데요. 아무래도 기존에 민원이 조금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학교 시간에 집중적으로 저희 청소 대행 업체 기동반을 운영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운영해서 아이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등하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방법으로는 동주민센터, 학교 등을 연계해서 청소 및 홍보 실시를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제작할 홍보문에는 무단투기, 대행업체,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전화번호를 연결해서 바로 연락해서 청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통장님들 오셨기 때문에 좀 부탁드리자면 특히나 이제 각 통에
그 초등학교가 있는 통에 통장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반장님들과 회의를 하든가 해서 그 담장에 정말 초등학교 아이들 그 통학로에 쓰레기를 좀 버리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따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같이 어떻게 좀 홍보할 것인가 좀 말씀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이따 이제 저희가 말씀하실 시간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주택가 같은 경우에 지금 2022년도 한국사진 판독본 위반 건축물 조사를 지금 하게 됩니다. 지금 대상 건수만 해도 8,462건이나 됩니다. 실상 그런데 옛날 같았으면 이게 5년 정도 지나면 양성화가 되고 하는데 이제 법적으로 아예 양성화를 못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또 이거에 대해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야기될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또 이번에 우리가 건축사분들이죠. 은평구의 건축사분들이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게끔 무료로 그런 것들을 상담할 수 있게끔 건축사분들과 MOU를 맺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은 그분들과 또 상담을 통해서 그걸 해결해 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 그걸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 예년과 달리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이태원 참사 이후로 무허가 이행 강제금 1년에 한 번 부과하는데 연 2회 부과하는 걸로 서울시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현수막이라든가 홍보물은 배부를 완료했고 이번 항공사진 판독본에 대해서는 1차 이제 동해사하고 2차 저희들이 직접 5월 32일까지 조사하는데요. 청장님 말씀하신 그 건축사 협회랑 고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증축 추인 가능한지 고건에 연결해서 될 수 있으면 증축 추인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번에부터는 과태료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중과가 되는 거죠. 2번을 과태료를 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양성화가 전혀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부분들이 이분들께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공원녹지과에도 같이 연결된 개발제한구역 이런 것들도 같이 지금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거기 주변에 농사짓고 이런 분들도 분명하게 그런 것들은 분명하게 좀 제재를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지난 저희 은평구가 선도적으로 한파 지원 대책을 신속 추진해서 저희들이 심지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간부님들하고 직원들이 지원부서나 사업부서가 원팀이 돼서 제대로 대처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관련 예산을 집행했으니까 청장님 말씀대로 신속하게 지급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최대한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아울러서 최근 언론에 고시원 지원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는 게 좀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고시원 운영자는 자기가 난방비를 부담하는데 혜택은 고시원 입주자들이 영세 어렵기 때문에 받기 때문에 약간 분리가 돼 있어서 고시원 지원도 필요하다라는 고시원 운영자의 얘기가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한번 이 부분도 이게 우리 구청 차원뿐만 아니라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같이 한번 고민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에너지 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범지구적 당면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저희들이 극복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효율화 정책이라든지 환경 캠페인 등 국민 인식 제고 노력도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해서 제가 주관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게 금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관심을 이끌려고 홍보도 하고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막 경쟁이 가열화될 분위기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고향 사랑도 하고 또 부족한 예산도 보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들뿐만 아니라 동장님들도 좀 관심을 갖고 좀 챙겨봐야 될 분야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계속 회의를 해 나가면서 같이 머리를 고민을 해 나가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청년 도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청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저는 최근에 히키코모리라 그러죠. 일본에서 문제가 된 은둔형 외톨이 우리 국내에도 굉장히 많은 수의 은둔형 외톨이가 있다는 간략한 조사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향후 중요한 복지 과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우리 은평구 관내에 은둔형 외톨이 청년이 어느 정도 있는지 간략한 뭐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도 관련 부서에서 좀 고민을 했으면 싶습니다. 이게 관련 부서가 어딘지도 애매하긴 합니다만 이게 앞으로 대한민국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로 은둔형 외톨이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관련 복지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 나갔으면 싶습니다. 민선 8기 핵심인 70개 공약 사업 외에도 많은 금년에 주요 업무 시행 계획을 계획해 놨고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환경, 자원 재활용 등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당부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었는데 관련된 사업에 더 큰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 한 해 농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걸음을 잘 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많은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총 153개 사업에서 전국적으로 평가에서 우수하다는 우수 등급 이상의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아마 기초자치제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 구청 간부님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셨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치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부탁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뭐 간부 갑질이라든지 성비 금절이라는 게 지금도 새마을 금고라든지 신협 같은 데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그런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내부에서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면 직원이 사기가 저하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근무 효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애써 수립한 계획들이 성과 달성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 특히 간부 갑질이라든지 간부에 의한 성비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이나 동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밑에 있는 팀장님들 관리를 특별히 잘 해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일어나지 않도록 엄벌할 좀 건절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부구청장님께서 깜짝 놀라신 게 구청에서 이렇게 작년만 해도 외부 공모 사업에서 153개 사업에 저희가 125억 정도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거든요. 그랬더니 지자체에서 단일 지자체 이렇게 재정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했다고 저한테도 몇 번 말씀하시고 또 오늘도 또 회의석상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직원 여러분 정말 많이 애쓰셨고 은평구가 힘든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재정 인센티브와 더불어서 또 우리 은평 구민들께 이 삶의 질 향상과 또 질 높은 그 수준의 행정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코로나 상황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탁드리자면 올해부터 또 외부 공모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이나 우리 동네 가게 아트 인테리어 사업 같은 경우 굉장히 불광천변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뒀고 그 이외에도 지금 내습 도서관 길에도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사업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약자와의 동행 작치구 지원 사업 등 지금 현재 공모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각각 더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앞으로도 국공립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사업 또 다양한 분야의 공모 사업들이 지금 예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그 공모 사업이 더 잘 될 수 있게끔 올해도 굉장히 작년에도 여러분께서 많이 노력하셨지만 올해에도 더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늘도 계속 나왔지만 한파나 난방비 폭등 등으로 취약계층은 더욱 오늘 지금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겨울이 또 다른 때보다도 굉장히 더 추운 겨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계비나 연료비 등으로 어려움 겪고 있으나 지금 현재 이제 법적 자격 기준이 충족하지 못해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또 아까 지금 신사 이동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황들을 좀 점검을 또 하시고 계셨었는데요. 겨울철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는 긴급 복지 지원으로 조금 더 연계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말씀드린 법적 기준이 좀 모자랄 때는 사례회의가 있잖아요. 그 사례회의를 통해서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하고 또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시,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가형도 재난지원금 있었는데 긴급 재난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 요번에도 제가 그 당이나 당 활동이나 이런 쪽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국가에서 그 부분은 지금 75%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거는 올해만이라도 100%로 지원할 수 있게끔 좀 해달라. 은평구만 해도 한 7억 정도를 더 반납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국가기관에도 지금 저희가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분명하게 그분들은 어떻게 어려움을 해결해 줄지 우리가 조금 더 좀 더 노력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공공요금 인상이라든가 기타 서민경제 위축이 굉장히 많이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소상공인 융자 지원이나 제조업체 시설 개선 지원 등 소상공인을 위한 또 사업이라든가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들을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삶에 무너지지 않게끔 더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들께서 더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각별히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또 이 통장단에서 오늘 통장님 두 분 또 총무님들까지 오셨는데요. 또 진관동 통장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또 급식 봉사를 해주신다니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부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시의원 시절에도 은둔형 외톨이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하고 조례를 좀 만들려고도 노력을 하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 히키코모리하고는 조금 우리하고는 좀 다른 구조이긴 한데요. 은둔형 외톨이는 우리 그 대한민국만 해도 지금 40만이, 그때 당시에도 벌써 제가 한 6년 전에만 해도 40만이 넘는다고 했는데 지금 아마도 그 코로나 상황에서 은둔형 외톨이는 더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이들은 경제 활동은 가능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회에 적응을 못할 뿐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경제 가능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다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정신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본인들이 적응을 못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부구청장님 부서를 이게 정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구조입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가족 정책과에서 할 수도 없고 이게 지금 뭐 복지과 아니면 보건소에서 해야 될지 잘못하면 이게 정신적으로 가버리면 이게 그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 데리고 나오질 않아요. 정신적으로 체킹이 돼버리면 영원히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 그 본인한테 꼬리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때도 굉장히 힘들게 조례를 제정하기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부서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부분도 좀 더 놓치지 않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어서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통장협의 회장님과 총무님께 간단한 참여 인사 말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박영옥 신사 제2동 통장협의 회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사 2동 통장협의 회장 박영옥입니다. 우선 2023년 학대 간부 회의에 참석할 수 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학대 간부 회의를 참석을 계기로 부족한 점이 많으나 최선을 다해 통장단이 더 기여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인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신사 이동은 특히 초, 중, 고등학교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환경 조성을 마련하도록 통장 회의 때 상의해서 깨끗하게 학교 다닐 수 있는 어린이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노력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최금식 진관동 통장협의회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확대 한배 초청해서 우리 구청장님께 참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제가 16개동 연합회장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에 저기 자원순환과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이것을 내가 목적은 16개동 통장을 활용해서 이 보니까 이 아파트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데 이 단독 같은 경우에는 뭐 쓰레기가 뭐 엄청나게 저기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기를 우리 통장님들이 잘 활용해서 하게 되면은 이게 점차 저기서 좋은 환경이 되겠구나. 이걸 구상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음은 김경희 신사 제2동 총무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나와서 각 부서별 높으신 분들도 뵙고 청장님도 뵈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서 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아까 청장님께서 쓰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번에 순찰대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친구랑 쓰레기 줍는 활동을 했었는데 큰 쓰레기들도 많긴 많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담배꽁초가 학교 주변에 너무 많아서 마음이 참 많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 담배꽁초들을 좀 어떻게 하면은 여기다가 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었는데 오늘 여기에 와서 이제 돌아가게 되면 통장님들과 그러니까 담배를 다른 곳에 필 수 있는 공간 아니면 여기는 흡연 지역이 아니라는 포스터 같은 거를 조금 준비해서 붙인다면 학교 주변이 좀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미선 진관동 총무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진관동 통장협의회 총무 신미선입니다. 먼저 은평구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그 구청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오늘 제가 회의에 참석해서 보니까 구청장님 예하 모든 직원분들이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심에 제가 이렇게 그런 마음에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감사함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각 부서의 대표 되시는 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장협의회장님과 총무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국장님 및 간부님들 공유 및 협조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님부터 말씀하시는 걸로. 안녕하세요. 총괄건축가 한영근입니다. 늘 저는 이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 시기에 제가 드려야 되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해빙기에 늘 시설 및 공사 관련해서 안전사고 되게 유의할 때입니다. 그래서 또 뒤에 무슨 또 간부님들 또 거기에 자세한 말씀하시겠지만은 제일 이 시기에 제일 제가 걱정되는 거는 바로 그 점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모두가 다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은평구는 재정비 관련 사업이 서울시에서 제일 많은 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정래 단장님 새로 오셔갖고 환영드리고, 그다음에 또 이 총괄건축가실은 혼자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과외 보조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자문 업무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공건축 1번지를 위해서 새로 오신 우리 한철민 건축과장님 짧은 시간이지만 두 분 적극적인 소통과 도움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총괄건축가실과 더불어서 가장 밀접하게 일하고 있는 도시계획과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공원녹지과 과장님들 특별히 그 외에 또 여러 과장님들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행정국장입니다. 먼저 이제 고향 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전 직원 교육 후에 기획상과에서 답례품과 지정 기부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행정 업무를 하면서 개인정보 처리를 잘 해야 되는데 최근 언론지상에서 중국 해커들이 각 우리나라 기관들을 집중 공격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들은 이제 스마트 정보과에서 방어벽을 확보하고 이런 기술적인 처리를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행정 업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이건 정말 저희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3월까지 개인정보 처리 위탁 업무 관리 실태와 개인정보 파일을 일제 정비합니다. 그래서 부서장님과 동료님께서는 업무 내용 및 수탁자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또 부서명과 담당자명 등 변경 사항을 좀 현행화하여 주시고 보유기한이 경과된 것은 또 처리 목적이 달성된 파일은 반드시 파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참여예산 주민 제한 공모를 1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민 누구나 청소년도 온라인에 참여의 큰 수업이나 오프라인으로 접수하고 있으니까 근본통 업무 보고 시 미처 제한하지 못한 지역 현안 사업이 있거든 적절히 발굴해서 공모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회 사무국장입니다. 의회는 올해 정례회의 2번, 임시회의 6번의 총 8회로 의사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음 주 2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으로 작년에 주요 업무 추진 실적 그리고 2023년 올해 주요 업무 보고 그리고 조례 개정 등에서 8건 안건 처리를 위한 297회 임시회의가 열릴 예정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올해 처음으로 개원되는 예정인 만큼 의회인 만큼 모든 안건들이 원활히 보고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계신 부서장님들의 철저한 사전 준비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입니다. 저희는 평생 학습의 일환으로 저희 다양한 업무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청장님 말씀도 계셨지만 주민들의 학습 이력제를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부서별로 각종 교육 관련해서도 보고하셨지만 그런 교육들이 주민들이 관리되지 않은 그런 학습을 저희가 이제 은평 배움모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를 연계해서 부서에서도 입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각 부서나 또 민간 위탁 시설들도 교육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자기 학습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니까 도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에 대한 홍보 이런 것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다음은 저희가 이제 항상 하는 행사가 1년에 이제 벚꽃 축제 4월에 있고 누리 축제가 10월에 있고 한문화 페스티벌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올해는 서울 국제 어린이 영화제를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유치를 했기 때문에 진행할 한 9월경에 진행할 예정에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출품작이 2,253편이나 되는 만큼 외국에서 참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한 108개국이 참여를 했는데 저희 국내보다 오히려 국외에서 더 많은 참여를 했는데 올해도 충분히 그 이상의 참여작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나 아니면 어린이 관련 학교 좀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주민들도 많이 참여해서 즐길 수 있도록 부서장님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세입 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직업 워크숍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 수입 담당자 40명을 대상으로 3월 초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세입 수입 규모는 본 예산 일반 회계 기준으로 589억 원입니다.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과징금 등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은 일부 부서에서는 징수율이 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또 매년 그 대부분 각 부서에서 징술 제고에 노력하고 계셔서 어느 정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금년에도 징술 제고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세의 수입 소관 부서가 39개 부서입니다. 업무 담당자 대부분이 행정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인사이동으로 보직일이 1년 미만인 경우가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업무 연속성이 약간 결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본 워크숍에서는 세의 수입 관계법령 해석이나 부가 및 징수 등 실무 중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업무 담당자가 연초에 바쁘더라도 빠짐없이 워크숍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시안전건설국장입니다. 예, 테이블 위에 그 풍수해보험 사업 안내문이 들어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이제 풍수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풍수해보험 가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료의 한 70에서 92%는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 보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택의 일반 소유자일 경우에는 이제 11,400원, 세입자인 경우는 4,400억 원을 부담합니다. 근데 또 세입자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는 그 자부담 보험료를 그 전액 지원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상가 점포 같은 경우 소유자는 38,800원, 임차인은 21,400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기업에서 전액 또 기부를 통해서 그 돈을 내지 않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 가입이 참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은 보통 1년 단위로 이제 단체 보험으로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 올해는 저희가 주택은 400가구, 점포는 300가구를 이제 가입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092가구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입 방법은 동주민센터에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동주민센터에 있는 창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 동장님들께서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이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가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4일이 세계 암의 날이었습니다. 그동안에 40년째 지금 국내 사망 원인 1위를 암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암이라고 하면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는 전체 사망 원인의 약 29.7%가 암으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하면 그 한 해 동안에 암으로 사망하신 우리 은평 구민이 약 787명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이라고 하는 게 현재 그 암의 발생과 관련해서는 90% 이상이 유전적인 요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생활 습관의 요인과 기타 발암물질들의 요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90%를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망을 또 암으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암 건강 검진이 있습니다. 암 검진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은평 구민들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40% 정도만이 암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급여자를 기준으로 하면 20% 정도밖에는 받고 있지 않아서 이 암 검진에 대한 그 수검 검사를 좀 받아주십사 하는 부분들을 각 동에서라든지 통장님들 같은 경우 주변 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암이 현재 그 암으로 진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받으면 현재 71.5%가 5년 생존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전체적인 평균이 71.5%까지 올라와 있어서 암으로 진단된다고 해도 폐암이나 또는 췌장암이나 이런 경우들은 좀 늦게 진단되기 때문에 4기까지 진행해서 그 결과로 인해 암 사망률이 높은 단계에 있어서 그런 암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심지어 그런 암들조차도 조기에 검사해서 진단이 된다고 하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우선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업 기간인 2월 14일까지 마무리 잘 하여 주시고요. 모금된 후원금은 올해 나눔 네트워크 사업으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부터 저희가 전 부서 일부 직원들이 참여했던 독거 어르신 1대1 안부 서비스 사업을 2월부터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그리고 복지 플래너 모니터링 사업과 함께 맞춤 돌봄 서비스 안부 확인 사업 그리고 구독사 예방 사업들이 확대되면서 대상자 중복 관리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안 업무로 바쁘신 가운데도 전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그동안 참여해 주신 은평구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언론에 이제 조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장애인 화장실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구 사례는 아니지만 혹시 장애인 화장실이 잠겨 있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 사항이 있는지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화장실은 우리 구 전체에 지금 250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데요. 장애인 이동권, 인간의 존엄성 등 기본권과 연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청사내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 관리에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통환경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탄소 중립 신천 릴레이하고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청결에 대해서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은평 그림 모아 사업이 2월 9일부터 12월 1일까지 해서 10개월 동안 이번 주 목요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오는 2월 8일 날 발대식을 할 예정이고요. 올해도 145개 320명 자원관리사가 참여를 하게 되지만 2023년 좀 더 확대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중간 집화 저희가 폐기물 수거할 때 매일 초과된 폐기물 수거할 때 중간 집화되는 장소나 아니면 소규모 공동주택에 저희가 신규 거점을 계속 발굴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관내 유치원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을 3월부터 10월까지 약 50회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70회 것을 약 371톤 그래서 27만 5천 명의 주민들이 여기 참여를 하셨는데요.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지금 아까 암 검진 받지 않을 경우에 이제 암 검진이 지금 40%도 안 받는다고 하잖아요. 암 검진을 안 받고 만약에 암이 진단이 됐을 경우에는 본인한테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본인이 혜택이 없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암 진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지 않는 거군요. 저희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검진을 받지 않고 만약에 암이 진단되는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건 아니군요.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부담금 부분들을 낮게 하는 거하고 긴급 암 지원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실질적으로는 깎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직원들 여러분들도 진단 받는 거는 건강 검진 받는 거는 꼭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힘찬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